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의 김상사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신분증 관련하여 큰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신분증이 없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니어 복지방위대가 든든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은행 업무를 볼 때 등이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어 여러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 오래전 잃어버렸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주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최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겨 분실된 신분증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분증에 기재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를 표준화합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분증마다 운영되고 있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과 로마자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이제 정부가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모든 신분증의 이름 최대 글자 수를 표준화하게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최대 18자까지 기재할 수 있었고 운전면허증은 최대 10자까지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10자, 청소년증 10자, 여권은 8자까지 한글을 기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신분증의 19자까지 한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간의 혼란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분증 사진을 표준화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 사진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신분증마다 사진의 규격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보다 큰 규격의 사진이 필요해 여권을 만들 때 따로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 따로, 주민등록증 사진 따로 나와서 신분증의 사진이 모두 달랐는데요. 이걸 앞으로는 표준화한다니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권 사진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규격을 통일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신분증에 표기되는 표기 날짜도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인데요. 운전면허증의 경우 2022년 7월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또한 2021년 1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더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요. 편의점에서 성인 구매 품목을 구매할 때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은행 업무 볼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업무를 보면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두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5월 20일부터 변경된 신분증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기존에는 병원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도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하게 되면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이 올바르지 못한 곳에 쓰이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건강보험 도용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요. 기존보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해당 절차대로 진료를 보지 않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원 진료를 볼 때 신분증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되니 병원이나 의원을 내원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전 병의원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건강보험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의 경우는 본인 확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본인 확인이 예외되는 대상이나 경우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6개월 이내 동일 병원에서 본인 확인한 재진 환자, 응급 환자, 거동이 불편 환자, 의료 후송 환자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지참하지 않고 병의원에 방문해서 비보험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먼저 계산을 하신 후 2주 안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오남용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건수는 2021년과 2022년 3만 건 이상, 2023년 4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서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니 앞으로 병의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복지방위대,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신분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했을 때는 6개월 동안은 신분증이 없어도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 가실 일 있으시다면 신분증 꼭 챙기셔서 불편함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시니어 복지방위대의 든든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였습니다.